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별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수치 0.236%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을 해서 검사가 재판에 법원에다가 이제 사건을 기소한 사안에서 법원 1심, 2심에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이제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문제,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벌의 문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제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논에 빠진 차 알코올 0.236% 취소 수치에도 무죄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면 차량을 논에 빠뜨린 채 귀가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사고 당일 자신을 찾아온 경찰 요구에 따라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운전한 뒤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018년 8월께 충남 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 옆 논에 바퀴 4개를 모두 빠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귀가했는데 같은 날 차량을 보고 집을 찾아간 경찰이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36%로 나왔다. 사고 발생 2시간가량 지나서였다. 그러니까 이 A씨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 논에 이제 차 바퀴 4개가 모두 빠뜨리는 사고를 내니까 이 차를 냅두고 그냥 집에 간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신고를 뭐 했는지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이제 그 A씨를 찾아가서 약 2시간 2시간 가량 지나서 찾아가서 측정 요구했더니 또 A씨는 이에 대해서 음주 측정 거부를 하지 않고 음주 측정에 응했고 그 수치가 이제 0.23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운전행위는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 차를 놓고 와버렸기 때문에 그 운전행위는 끝난 상태거든요. 운전이 끝나고 나서 음주 측정을 했더니 0.236%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0.236%가 운전할 당시에 수치라면 이제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는 건데 운전이 다 끝나고 나서 이때 사고로 인해서 운전이 종료되고 나서 집에서 그냥 혼자 술 마셨다라고 한다면 이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한 것이 아니고 운전 끝나고 나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음주운전이 성립 여부가 그 평가가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이제 사실관계는 이렇고요.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경찰에서는 일단은 음주운전 혐의 인정된다라고 해서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혐의 인정, 검찰도 혐의 인정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가 뭐냐면 술을 사서 집으로 가던 중 다른 부주의 때문에 차량이 아는 사람 논에 빠졌고 나중에 트랙터 같은 것으로 차량을 빼야지 생각하고 집에 가던 중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운전이 다 끝나고 나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피고인이 식당 등에 방문한 사실에 관한 명세 등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속하고 적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수사가 좀 부실 수사라는 거죠. 부실 수사. 그래서 그때 음주로 운전을 했다면 경찰에서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을 했다면
당시에 술 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는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신 것이 사고가 발생하기 이후에 마실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마실 수도 있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음주운전으로 이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마셨다라고 하는 증명, 그 증거, 그 사실에 대한 증거는 결국 검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결국 증거로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의해야 되고 그러한 증거에 있어서의 증명력은 이제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죠. 결국은 법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 범죄 구성 요건 등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최종적으로 검사한테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입증 책임의 그 정도,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정도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한다거나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뭐 무고한 사람을 처벌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판부에서도 여기서 판시하고 있듯이 그 전에 음주 운전을 했다면 운전을 하기 전에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진술이 있거나 또는 그 피고인이 식당에 방문한 사실에 대한 명세라든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래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 결국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 검사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 항소 1부는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를 하니 이제 항소심에서 2심에서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이 2심에서는 피고인이 술 마셔가지고 운전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상당한 의심은 드는 거죠. 심정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정황상. 근데 사실의 인정,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이고 사실에 의한 인정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되고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되고 그러한 증명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자유 판단에 의하는 것이다. 결국은 법원은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고한 사람이 또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검찰에서 최초 물론 경찰이지만 최초의 수사를 여기서 음주운전을 이제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간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또 2심에서도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했습니다. 법원에. 이후 상고를 취하지 않으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그래서 상고장을 냈기 때문에 뭐 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서 이제 유죄냐 무죄냐를 이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이제 그 핵심적인 쟁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죄지만 만약에 이게 음주를 먼저 하고 나서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최초부터 잘 해가지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0.236%이기 때문에 이게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여기서는 이제 벌금형 1,000만 원에서 뭐 1,300, 1,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거나 또는 공판 절차를 거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한 1년, 면허 취소 1년 대상이 되고요. 예, 음주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서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가능성은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뭐 지극히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처럼 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 논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으로는 이제 물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물적 피해가 있는 그런 정도의 사고였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깔면 이제 벌금은 아까 사고가 없는 그런 경우에 비해서 벌금은 플러스 100만 원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는 되고 면허 취소 결격 기한은 사고가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는 이제 2년이 됩니다. 2년 취소, 2년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쟁점은 이제 원칙적으로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해야만 음주 운전이 되는 건데,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해야만, 여기서는 이제 운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음주를 했다라고 형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상황을 법원에서는 그쪽에 이제 그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검찰에서 공소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가 범죄 사실을, 그러니까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그 증거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검찰에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